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덕천 지하 상가에서 발생한 남녀 간 폭행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셨겠죠? 예, 뭐 맨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슈가 돼서 기사가 많이 뜨길래 저도 예.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둘이 약간 술에 취했었던 것 같긴 예. 하고요. 말다툼을 계속 벌이다가 여성이 먼저 남자의 얼굴에 손을 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서로 이제 발길질 밀치고 하다가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이 그 위에 아예 올라타고 앉아서 예. 때리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예. 때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넘어진 여성을 발로 차기도 예. 했고, 이거 또 그런 영상이었어요. 스마트폰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그렇게 있는데. 되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이 퍼지면서 두 사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벌어지는 이제 폭력을 흔히 데이팅 어뷰즈 또는 뭐 데이팅 바이올런스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거,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폭언을 하는 것, 그것도 폭력이죠. 그다음에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정신적으로 압박, 위협하는 것, 그다음에 안 갔으면 하는데 강제로 가자고 동행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적으로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거 보면 일반 폭행에서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배추나 상추 같은 걸 던졌다고 해도 예. 폭행이라고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예. 저쪽에서 처벌 의사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암만 연애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상대방에 대한 조금은 위협적인 행동은 다 데이트 폭력이 이제 되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폭행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만나야 되고 또 때릴 수 있고, 때리다 보면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로가 일종의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사랑 싸움이거나 또는 감정상의 문제라고 해서 또 처벌 않고 넘어가다 보면은 폭력이 정당화되죠. 예.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면서 벌어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은 자꾸 때리는 사람은 가학적인 습성이 몸에 배고, 맞는 사람은 피학적인 습성이 몸에 배서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길들여진다. 네, 이럴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때리는데 길들여지고 맞는데 길들여지고. 예. 그래서 제3자가 왜 그러고 있느냐 신고를 해라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걸 못 느낀다. 뭐 못 그런 느끼기도 거잖아요.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돌아올 거야. 예. 또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집착하는 거야. 뭐 근데 학습된 무기력 이런 이게 이제 거 스톡홀름 콤플렉스까지 예.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예. 이번 사건에서도 그 여성분이 신고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신고를 일단 빨리 취소해달라고 아마 예. 건물 관리인한테 얘기를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취소는 됐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물건을 가지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예. 또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면 이것도 특수폭행이고, 그런데 일반 폭행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은 상처가 나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수폭행은 경찰이 알고 있는 한 처벌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단어 자체가 좀 포지티브한 것이고 예. 폭력은 네거티브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이 붙을 수 있을까? 맨 처음에 이것을 이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연구하다 한국 사회에 접목시킬 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데이팅 바이올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연애 폭력이라고 일단. 어허. 근데 옆에 기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가 너무 달달하게 번역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데이트 폭력 예.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게 딱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랬고, 그때 치정 폭력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예. 또 대개는 헤어질 때 헤어지자, 아니다 못 헤어진다 이러면서 많이 발생한다 그랬고, 이별 폭력이라는 말도 나중에 생겨났고, 교제 폭력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유엔에서 쓰는 공식적인 것은 파트너 바이올런스입니다. 예. 파트너 폭력. 예.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게 인티메이트가 붙습니다. 예.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 그렇게도 해당이, 가족 폭력에도 이 말을 씁니다만은 예. 일반 폭행 살인과 분리되고 착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폭력 말고 예를 들면 성폭행 강간이라면 예. 자기를 돌봐줘야 될 어떤 사람이 성폭행했다 그러면
그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살인이든지 아니면 심하게 때려서 다쳤다 그럴 때 사실은 나의 배우자로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나의 애인으로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또는 직장 상사였다면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예. 있는 문제인데 그 논의가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그냥 연애 또는 뭐 데이트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사적인 문제 아니야? 예. 라든가 정상을 좀 참작해 줄 여지가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냥 폭행, 치상 이거 하고 예. 데이트 폭행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은 드네요. 전혀 들죠. 예. 뭐 상당히 좀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폭력이 순화돼서 들리기도 예. 하고. 예.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는 아직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이 범죄의 성격은 뭐고 유형별로 분류를 하자면 이런 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가중처벌하는 게 맞냐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게 맞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정의를 내린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야 처벌 수위도 정하고 대책과 해결책도 연구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특히 학교에서 정규 교육에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교 교육 교과서나 아니면 나름 특별활동 학습 시간에 집어넣기가 참 애매해요. 예. 법으로 다 정리가 돼 있고 해야 이 교육에 반영하기가 좋거든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만 학교 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학창 시절에 때리고 맞은 사람들이 데이트 때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 또 가정 폭력하고도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폭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시 또 연애 관계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끝내고 정비를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법률 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 통과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폭행은 폭력 범죄고 살인은 살인 범죄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유튜브로 문종래님께서도 친구끼리 싸워서 폭행하면 친구 폭력입니까? 폭행은 그냥 폭행이지 왜 앞에다 뭘 그렇죠. 갖다 붙이냐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일맥상통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다 연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붙일 수 있냐면 피해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럴 때 피해자만이 쓸 수 예. 있는 거지 이걸 경찰이라 검찰이 사귀던 사이인데 적당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더군다나 가해자가 사귀던 사이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폭행을 한 가해자 경찰 출두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남녀 둘 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1차 조사를 마쳤고요. 예. 남성은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성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요. 예. 당연하죠. 자기가 더 많이 때렸으니까. 그다음에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갖다 안 한 걸로 지금 정해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상처가 분명히 있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데 아직 모르겠고 또 휴대전화로 때린 거는 역시 특수폭행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입건을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휴대폰이야 늘 들고 다니는 건데 그게 무슨 흉기입니까라고 하지만 법상으로 딱 날카롭고 딱딱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특수폭행죄의 대상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피해는 여성이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처음에 폭행은 여성이 먼저 했으니까 예. 결국은 쌍방 폭행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예. 유네스코나 또는 뭐 국제 그 형사범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단 이름을 그냥 부른다면 예. 데이트 폭력 중에 남자가 주로 때렸겠지라고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은 예. 처리한 숫자를 보면 쌍방 폭력으로 처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폭행이 뭐냐라고 할 때 폭행은 상대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감정상으로 드러낸 걸 말하기 때문에 막 서로 떠밀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한 번이라도 떠밀으면 쌍방 폭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유형으로 분류한 걸 보면 남녀가 비슷한데 제가 통계를 한번 다시 뽑아봤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제살인이라는 기획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귀던 사람들끼리 문제가 벌어져서 숨진 경우 여성 사망이 108건, 남성 사망은 2건입니다. 예, 3년 동안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숨진 걸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무려 470여 건에 해당됩니다. 예. 이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면 2015, 16으로 접어들면서 사망하는 여성이 푹 줄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좀 좋아졌는지 아니면 어떤 성인지 감성이 발달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하면서 확 줄은 거죠. 그래서 2010, 2011, 12 이때는 숨지는 여성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만 봐도 피해자의 77% 정도는 여성입니다. 예. 데이트 폭력은 연간 한 10,000건 정도 벌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예. 뭐이 데이트 폭력 혹은 이별 범죄 이게 또 스토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스토킹 범죄 뭐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오곤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처리는 안 처리가 되고 아직 있고. 안 되죠. 이거 여성 단체도 그렇고 이게 그 시민 단체도 계속해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지금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네, 스토킹 범죄의 한 3분의 2는 사귀던 사람이 벌이는 일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지금 유포가 됐는데 네. 결국은 이 CCTV를 관리하는 측에서 유포시키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내보낸 건 아니고. 예. 그러면 동의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영상을 유포했으니까 이건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시설 관리인이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걸 갖다 제출한 거죠. 예. 제출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기관의 수사를 위해서 제출한 예. 거니까 이걸 지인한테 보내는 것이 이제 유포된 경위가 된 겁니다. 예. 이럴 경우는 동의 없이 제3자가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유포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그렇죠. 소지가 엄청 큽니다. 예. 또 이게 흐릿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으면 좋은데 누군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뚜렷한 영상이면은 이건 뭐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 속에 있는 남녀가 우리가 그 앞에서 괜히 그러다 보니까 그분까지 처벌을 받게 됐네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경찰이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는 경찰로서는 처벌 단계를 예.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 지하상가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라고 이제 CCTV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예. 직원 내부 교육 차원에서 CCTV를 보여준 거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아하. 예. 어쨌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클릭 한두 번으로 이 영상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유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예, 않을까. 누구든 영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될까는 이런 점에서 조심들 예. 하셔야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지금 약간 고민스러웠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불복 사태와 기독교를 예. 갖다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데이트 얘기할 폭력 것인가. 문제를 할 것이냐 그런데 데이트 폭력 문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예. 보시고요. 예, 이동의 뉴스 정면서 끝나면은 바로 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청취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